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오늘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설명회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소속사죠. 올 하반기에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따라서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13일 오후 1시에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업 설명회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의 코멘트를 달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2020년 상반기, 빅히트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외부 감사 전 잠정 실적으로 연결 매출 2,940억 원, 연결 영업이익 497억 원을 일궜습니다. 이현,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소속사 빅히트 레이블과 지난해 설립한 합작 레이블 빌리프랩, 그리고 지난해 인수한 소스뮤직, 이제 플레디스까지 빅히트는 빅히트 레이블즈로 대표되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더 확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방탄소년단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지의 사실이죠. 하지만 방탄소년단 이후에 과연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기업 공개 이후에 찾아뵐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른 의구심을 나타내시는 투자자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오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빅히트 레이블즈라는 그러한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블즈를 다양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레이블즈들을 포함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키워가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미 커가고 있는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레이블즈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전략 포부까지 밝혔다라는 거죠.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면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을 키워가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빅히트는 다른 회사들을 M&A에서 소위 말해서 그룹화에 두고는 있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서로 경쟁 체제를 유지해 간다라는 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하나의 기업으로 병합시키지 않았죠. 현대차는 현대차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고요. 기아차는 기아차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고 서로가 경쟁 구도로 간다라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이렇게 레이블즈를 통해서 다양한 자체 경쟁 체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이번에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티스트 라인업이 풍성해지면서 그 성과 역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1, 2년 이들 5팀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앨범 차트 순위를 보면 압도적입니다. 2020년 상반기 가온 앨범 차트에 따르면 백인의 앨범 총 판매량 중 40%가 빅히트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의 작품입니다. 상반기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이 공연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수입원은 오로지 음원 판매에 따른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듯이 5개의 그룹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상반기 50위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들입니다. 음원 판매량은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 대비 얼만큼 더 팔렸는가에 대한 비교 수치는 발표가 이번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였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이렇게 50위 안에 5개의 그룹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재 지금 빅히트 엔터의 모습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빅히트 엔터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 영역을 앞으로 펼쳐갈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설명회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이제 전 세계인의 아티스트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립니다. 멤버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새 앨범은 올해 4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 설명에서 나온 중요한 얘기가 있죠. 방탄소년단의 뉴 앨범이 4분기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기업 설명을 통해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기업 공개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흥행을 미리 예견해서 기업 공개를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앨범 발표일이야 기업이 정하는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이렇게 4분기 때 앨범을 발표하겠다라는 것은 현재 3분기 때 기업 공개를 하고 4분기 때 기업의 수익이 증가할 것을 미리 그 투자자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좋은 재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히트 레이블즈에는 이제 데뷔가 임박한 보이그룹도 있습니다. 데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위버스 가입자가 130만 명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는 대단한 그룹이죠. 바로 아이랜드. 차세대 글로벌 K-팝 보이그룹을 결성하기 위한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입니다. 제가 직접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6회 동안 전 세계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누적 1,360만 명이 시청하셨습니다. 새로운 또 보이그룹이 이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는 이러한 보이그룹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시장에 이제 내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존 제조업 같은 경우 하나의 제품이 히트한 이후에 그와 유사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속성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장기 투자를 소위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의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탄소년단이 히트를 쳤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소속된 가수가 방탄소년단처럼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보장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지금 방탄소년단은 아미라는 독자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보이그룹도 이러한 팬덤 먼저 형성을 해가면서 방탄소년단의 길을 따라가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사람의 마음이란 게 동일하게 갈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은 퀘스천 마크로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보이그룹들이 현재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방탄소년단과 같이 새로운 팬덤이 형성됨으로써 그렇게 수익을 남겨줄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가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가수는 앨범을 들고 나오는데 그러한 앨범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러한 가수가 대규모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앨범 수입이 기본적으로 깔리고요. 여기에 따른 대규모 공연 수입이 들어오게 되죠. 이러한 공연이 성공하게 된다면 거기에 파생되는 다양한 부수적인 모델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공연 이후에 다양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라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 팬덤이 있죠. 이 아미는 우리가 그 경영학 교과서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에 따라서 그 제품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있죠. 근데 방탄소년단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아미라는 팬덤이 먼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팬덤에 의해서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게 된 아주 경영학 교과서에 처음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가수가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팬덤이 들어간 게 아니라 팬덤이 먼저 생기면서 가수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BTS는 정말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습니다. 이러한 팬덤이 움직이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들을 머물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어떤 컨텐츠인고 하니 방탄소년단이 공연한 이후에 공연 후기를 찍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기억 못합니다. A, B, C, D라는 가수들이 공연을 한 이후에 숙소로 돌아가서 A, B, C, D가 각각 화면 앞에 서서 물론 피곤하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연을 찾아준 그러한 팬들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또 생활을 다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팬심을 자극하게 되죠. 그 팬심이 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판매를 통해서 결국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기업 설명에서 발표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대부분 음원 발매와 공연,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한 콘텐츠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빅히트 역시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었죠. 광고와 앨범 등 아티스트가 직접 움직여서 얻는 수익이 거의 80%에 달했으니까요.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데뷔를 준비하면서부터 빅히트는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IP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한번 활동할 때 다양한 파생 콘텐츠를 제작해 다각화하고 이런 콘텐츠를 브랜드화했습니다.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을 새롭게 시도하고 성공함에 따라 매년 수익도 함께 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불과 3년 만에 간접 참여형 수익의 비중이 22.3에서 45.4%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아티스트가 오프라인 공연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은 팬분들께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 간접 참여형에 따른 수익 구조가 상당히 높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무려 45%의 간접 참여형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객들, 결국 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즉 고정형 수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아미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 친구도 적잖은 나이에 아미가 한 명 있고요. 물론 저보다 어린 친구들 아미도 우연찮게 몇몇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난 경험에서 느낀 바로는 상당히 조금 열성적이다라는 느낌을 첫 번째 받았고요. 두 번째는 돈을 많이 쓴다라는 느낌을 현실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미들 같은 경우 방탄소년단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굿즈에 대해서 거침없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건지 사람과 관련된 상품이 좋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맞춰서 빅히트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들의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적절하게 빅히트가 매번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매출로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번에 기업 설명회에서 이러한 굿즈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에 대한 매출 비중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간접 참여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런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과연 전체적인 수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재무제표가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무제표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은 그런 거죠. 앨범 매출은 전체 비중이 몇 프로이냐? 공연 비중은 몇 프로이냐? 굿즈의 비중은 몇 프로이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각의 수익성, 그러한 수익성들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죠. 굿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깔고 가는 그런 매출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모 커피 회사랑 BTS가 관련 상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대단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음원과 다른 그러한 캐릭터 상품이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매출이 확 늘어나죠. 그리고 앨범 같은 경우도 새로 낼 때마다 한 장씩 구매하는 아미를 본 적은 없습니다.
최소한 몇 장씩은 동시에 구매를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점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또 시대가 바뀌었죠. 과거에는 직접 현장에서 가수들을 봤어야 된다라면 이제는 온라인으로서도 그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눈앞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VR, AR이 바로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라면 굳이 대규모 공연이 아닌다 하더라도 비용은 줄어들고 수익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규모 공연을 하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미국 공연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장비를 싣고 가수들이 비행기를 전세내서 미국으로 가죠. 그리고 그것들을 설치를 해서 공연을 하고 다시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만, 지금은 3D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고 우리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섞어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퍼뜨리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들죠. 하지만 그러한 특정한 장소에 갈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들을 사게 된다면 수익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엔터 회사의 수익 구조는 앞으로 단순하게 앨범 한 장당 얼마, 공연 하나당 얼마 이런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음원, 하나의 공연 캐릭터를 만들어내면 수익은 기하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빅히트가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언지를 주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업 설명회 영상 약 57분짜리를 다 보시겠습니다만 후반부에 가면 그러한 사업 영역들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진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투자 포인트로 삼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정성은 빅히트가 예비 아티스트를 트레이닝하면서 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 오던 건데요. 최근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케이스 스터디가 빅히트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과 철학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언택트 시대에도 저희는 오히려 진정성을 담은 커넥트, 연결에 집중하는 것으로 더 진화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한 배를 탄 800여 명의 빅히트 구성원들은 같은 미션, 같은 지향점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열정적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기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이 된다는 목표 아래 음악 산업의 혁신을 위한 빅히트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성이란 단어를 거듭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진정성은 아미가 BTS에 향한 마음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미의 마음을 받아서 BTS도 아미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죠. 이번에 상반기 때 졸업이라는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졸업생들이 어두운 현재 지금 모습들을 밝게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줬다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시혁 대표가 계속해서 이러한 진정성의 의미를 정확히 집어내고 이러한 의미를 가져간다라면 BTS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러한 미래도 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기업 설명회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뽑아내야 될까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대규모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의 4분기 새로운 앨범에 대한 그러한 홍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보이그룹에 대한 얘기도 분명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했던 다양한 레이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보관도 충분히 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재무제표의 흐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재무제표가 공개가 되면 빠르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러한 재무제표 속에서 잠시 언급드린 바 있는 앨범 구조, 공연 구조, 그 다음에 다양한 굿즈들에 대한 이러한 구조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앞으로 성장 여력은 어떻게 열려 있는가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물론 기업 공개는 흥행을 하겠죠. 하지만 기업 공개 이후에
평범한 엔터주의 흐름을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라면 영상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 일단 저희들이 짧게 끊어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